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챕터 5 그래프 그리기의 세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프를 영역을 나눠서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는 얘기들은 제대로 좀 하려면은 조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왔던 코드들을 잠깐만 다시 열어보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그래프 그렸었죠. 그래서 먼저 그 PLT 쇼를 하기 전에 뭐 PLT 플랫 하고 그다음에 뭐 레이블 찍고 뭐 타이틀, 레전드 이런 거 찍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린다면은 이 PLT를 하는 게 어느 플랫,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서 하고 있는지가 조금 모호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대비해서 PLT마다 정확하게는 여기 플랫이라는 영역이 있고 플랫 안에 그 엑시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스마다 이 각각의 커맨드를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조금 내용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조금 간단한 수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나누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기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넘파이도 하라고 이렇게 저기 권장을 해주네요. 해주죠. 뭐 넘파이는 어차피 이 맵플런릭을 쓰면서 안 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영역 나누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커맨드는 이겁니다. PLT에 서브 플랫 서브 플랫츠가 아닙니다. 저도 이거 조금 종종 헷갈리는데 요거를 오히려 저기 자동 완성 해주니까 좀 불편하네요. 끌게요. 여기서 끌 수 있습니다. 편집기에 이거였던 것 같은데요. 다시 써볼게요. 서브 플랫. 그쵸? 자, 서브 플랫이라고 쓰고요. 서브 플랫츠가 아닙니다. 서브 플랫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1, 2, 1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PLT 일단 제가 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PLT 여기 X를 하나 만들게요. 윈스페이스 0에서 1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건 제가 그림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 플랫을 한 다음에 PLT 플랫 1, X, X의 제곱을 제가 R로 플랫을 하고요. 그 다음에 PLT 서브 플랫 1,2,2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PLT 플랫 이번에는 X에다가 X 3승을 블루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PLT show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이시죠?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두 개가 너무 똑같나요? 이왕이면 조금 다른 걸 그려볼까요? 0에서 2파이까지 해보죠. 파이까지만 해보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제가 여기다 뭘 그리고 싶을까요? 하나는 코사인을 그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는 사인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두 개로 나눠졌냐? 바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자, PLT 서브 플랫 1, 2, 1이라고 쓰면은 좀 전에 어떻게 하니까 도움말이 떴던 것 같은데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뜨나 보네요. 1, 2, 1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1과 2는 지금 여기 플랫의 형태를 보시면은 1, 여기 1 곱하기 2 형태의 행렬처럼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PLT 서브 플랫 1, 2, 1이라고 쓰면은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프를 영역을 이렇게 나누라는 뜻입니다. 조금 펜이 또 버벅거리네요. 자, 이렇게 나누라 뜻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형태를 보면은 마치
그 1 곱하기 2. 1 곱하기 행렬처럼 생겼다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짜리인 어떤 행렬처럼 생긴 영역에다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쓰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서브플라츠의 요 역할이고요. 서브플랫이라고 쓰는 거는 1,2, 1 곱하기 2라는 모양을 잡은 다음에, 먼저 이런 모양을 잡고, 그 다음에 1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요 영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역에다가 플랫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1 곱하기 2 영역에다가 두 번째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역에다가 플랫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서브 플랫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1번에다가는 이렇게 코사인이랑 사인을 그리고요. 그리고 2번 영역에다가는 플랫, PLT 플랫, 이번에는 뭘 해볼까요? 익스포넨셜을 해볼까요? 익스포넨셜 x를 하고요. 그냥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x를 하고 이번엔 g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plt 플랫 x에 np 로그를 하면은 0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알겠죠. 뭔가 워닝이 뜨긴 하는데 알아서 뭐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1번 영역을 잡고 코사인 사인을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영역을 잡고 익스포넨셜 로그를 그리고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왕 제가 했던 거 다 해볼게요. 레이블도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인이라고 쓰고, 그리고 여기는 exp라고 쓰고, 또 여기는 로그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레전드를 해야죠. 레전드까지 하고 하면은 각각의 영역에서 제가 그 입력한 것들이 전부 다 잘 적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그 플랫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브 플랫으로 영역을 잡고 지정을 하고 그 지정된 곳에다가 이렇게 플랫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다. 1번에다가 뭘 그리고 2번에다가 그리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뭔가 하고 싶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자, 먼저 코사인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로그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돌아와서 사인을 마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나오죠? 그런데 레전드가 하나밖에 안 들어갔네요. 왜냐면 레전드를 여기서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레전드를 여기다가 넣어볼까요? 자, 잘 동작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엑시스 하나하나의 객체를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 더 뭐라고 할까요? 더 편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만 많이 쓰다 보면 오히려 그 방식이 더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뭐라고 찾으시면 되냐면은 맷플롯립 객체 지향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 코드가 나온다. 이렇게 생긴 코드가 나오면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그냥 서브플랫의 아주 기본적인 활용법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제가 너무 적게 그렸죠? 좀 많이 그려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이 x는 똑같이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한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mp 마이너스 mp의 파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plt 서브 플랫 2,3,1 해볼게요. 그 다음에 plt 플랫 x랑 num파이의 sin x 레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자, 요걸 제가 6번 복사를 할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2, 3, 4, 5, 6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코시컨트죠? 시컨트, 그리고 코탄젠트. 그리고 자 여기도 G, B, M, C, Y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PLT show를 해야죠. 에러가 떴죠? 어디서 에러가 떴을까요? 아, 코시컨트가 에러가 뜨네요. 코시컨트가 이게 아니었나요? 뭐였죠? 제가 좀 찾아보고 올게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코시컨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하죠. 아크 사인으로 하죠. 아크 사인, 여기는 아크 코사인, 여기는 아크 탄젠트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각각의 역함수가 나와야 하는데 잘 나온 것 같죠? 굳이 확인은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1, 2, 3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리죠? 그럼 제가 여기다 뭘 추가할 거냐면은 PLT 타이틀을 추가할 겁니다. 사인, 여기는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여야 되는데 이 각각을 제가 쓰고자 했던 것에 맞게 고쳐줄게요. 그러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렇게 들어갔죠? 자 어느 순서인지 보이시죠? 2 곱하기 3 행렬일 때 인덱스를 어느 순서로 하는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0, 1, 2, 3, 4, 5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이 순서, 먼저 첫 번째 행, 그 다음 행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합니다. 0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해보면 알겠죠? 자 0은 뭐라고 뜨냐면은 자 안 되죠? 인덱스는 자 num must be, num이 어디 있죠? 정확히 표시가 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1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건 0부터 시작하고 어떤 건 1부터 시작하니까 헷갈리죠.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브 플랫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 정도면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를 이 그래프 있죠. 자 이 그래프를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그려볼 겁니다.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은 이게 CT1이고요. 그러니까 두 도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여기를 원이라고 하고 첫 번째 도시, 그 다음에 좀 남부에 있는 따뜻한 도시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CT1이고요. 여기가 CT2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어디를 가져온 거냐면 마이애미의 온도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PLT 서브 플랫 1, 2, 1을 한 다음에 자,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그냥 CT1을 위에다가 그리고 CT2를 밑에다 그리면은 잘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1, 2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두 개의 영역으로 가로로 된 두 개의 영역으로 한 다음에 PLT 플랫 저거를 안 가지고 왔죠? 제가 이것도 가지고 올게요. 여기 캘린더랑 그냥 이걸 통째로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먼스 인덱스의 첫 번째 도시의 그 온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의 온도를 비교를 해볼게요. 참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죠. 자, 첫 번째 도시의 그 월간 최고 기온은 제가 실선으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는 똑같이 빨간색인데 이번에는 위쪽 삼각형으로 남부니까 아래쪽 삼각형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에다가는 저온을 집어넣을 건데
이번에는 블루 별표, 그 다음에 낮은 지방은 또 블루에 이렇게 V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PLT 쇼를 하면은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빠지는지 보이겠죠? 실선으로 하니까 조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대시드로 바꿔볼게요. 대시드로 바꾸면은 일단 제가 대시드로 바꾼 지역이 전반적으로 그 온도가 따뜻하구나 라는 게 딱 보이죠? 자, 이걸 제가 조금씩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전드가 없죠? 레전드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를 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콜드 시티라고 할까요? 아, 그냥 시티1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티1 하이스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티2 하이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아, 그냥 하이스트는 중복이 되니까 제가 타이틀로 대체를 하죠. 이렇게만 쓰고 그 다음에 PLT 레전드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PLT 타이틀 monthly highest temperature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디그리를 잠깐만요. 제가 디그리를 어떻게 썼었죠? 이렇게 썼었나요? 해보면 알겠죠?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것 같아요. 비슷하게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monthly lowest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레이블을 써주겠습니다. 옵스. 옵스. 제가 뭘 카피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monthly highest, monthly lowest, CT1, CT2, CT1, CT2 이런 식으로 잘 그려졌죠? 잘 그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수정을 할게요. 아, 여기가 지금 그 X축이 이왕이면은 저렇게 하는 게 좋겠죠? PLT, XTix를, XTix 맞나요? 제가 어떻게 썼었죠? XTix 맞네요. 제가 그냥 이걸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뭐 굳이 있는데 타이핑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보기 안 좋기는 한데 사실 이거 피규어 사이즈를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조금 보기 안 좋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걸 설명하다 보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거를 아닙니다. 그냥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음...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객체 지향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PLT, 피겨,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는 12, 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네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 영역을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플랫하고 설정하고 다 지정하고 쇼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PLT 피겨를 하면은 이 지금 피겨가 여기 전체 보이는 이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전체 그림 있죠? 이 전체 영역 있죠? 이 전체 영역이 피겨입니다. 피겨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요건 조금만 쓸게요. 피겨라는 객체입니다. 이것도 이 전체 보이는 영역이 피겨고요. 그 다음에 어, 피겨 안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생겨 있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여기 계획이 없던 거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조금 버벅거리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이거 말고
지금 전체 영역이 있죠? 전체 영역이 피겨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있죠?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이거 저기 제 현재 뭐 찾아보지 않고 그냥 기억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혹시 알려주세요. 요거 하나를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피겨, 그 다음에 엑시스. 그러니까 서브 플랫을 한다는 거는 이런 엑시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PLT 플랫하고 PLT 쇼만 한 거는 피겨 하나에 엑시스 하나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여기 어디 갔죠? 여기 PLT 피겨 있죠? PLT 피겨 하면은 지금까지는 PLT 플랫을 하면은 피겨가 자동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피겨를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사이즈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조금 이쁘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 X축이 스케일이 다르죠? X축을 똑같이 맞춰볼게요. X축을 사실은 X축 맞추는 거는 X축이 아니라 Y축이죠? Y축을 맞추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되기는 하죠.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뭐 마이너스 10에서 35, 40까지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러면은 빨간색이 그 높은 온도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값을 하나 지정을 해 둔 다음에 뭐 y림은 마이너스 10에서 40까지 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죠.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겠죠? 네, 이렇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Y축이 중복이 되죠? 한쪽에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서 조금 찾아보고 옆에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많이 쓰는 건 아니라서.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서브 플랫에 여기에다가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객체 지향이 되는데 이렇게 살짝 쓰겠습니다. 조금만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피겨라는 객체가 있고 그 밑에 그 엑시스라는 객체가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브 플랫이 하나의 엑시스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엑시스 객체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변수의 형태 또는 객체의 형태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브 플랫을 여기 서브 플랫 하나 만들었죠. 이 서브 플랫의 객체를 받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share y라고 쓰겠습니다. share y는 ax1, axis1 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y축을 이 1번이랑 공유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마도 이걸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y림을 맞추지 않았는데 그 스케일이 양쪽이 맞춰진 게 보이시죠? 제가 이걸 빼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빼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두 개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y축 스케일이 다르죠? 그런데 y축을 공유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y축이 공유가 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서 여기가 지금 조금 리던던트 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저걸 가려볼게요. 가리는 거는 두 번째니까 여기다가 PLT의 ytix의 비저블을 false라고 쓰는 거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려진 게 보입니다. 요 간격까지 조절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찾아보고 올게요. 있는지 없는지. 제가 방금 뭔가 급하게 하나 찾아오긴 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TLT, 서브 플라츠, 어드저스트, 와이드 W 위스 스페이스인가요? 이걸 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알겠죠? 아, 붙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제뉴얼이랑 여기 제뉴얼이 겹치는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은 일단 이 배치부터 바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일단 이런 방식으로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시다면은 이런 배치가 아니라 2, 1의 형태로 해서 그 위아래 방향으로 배치를 해보시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요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미지 저장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이미지를, 그래프를 이미지로 저장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LT, Save Figure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Save Figure를 하면은 여기 쇼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Save Figure를, 파일명을 써야 되죠? 파일명을, 뭐 템퍼러처니까 그냥 템프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게으른 네이밍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템프 보이시죠? 자,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미리 보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우클릭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좀 귀찮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서 우클릭해서 세이브 이미지 에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세이브 피겨를 하는 것은 이 문서를 돌려서 만약에 그래프가 뭐 10개, 20개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일일이 우클릭하는 것보다 다 세이브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다운로드 받는 게 편하겠죠? 자, 그래프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전부 세이브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세이브 피겨가 편할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세이브 한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세이브 에즈가, 이 세이브 이미지 에즈가 편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저장된 것은 여기 콜앱 드라이브인데 이건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커넥션 끊기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시면 바로바로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그래프 말고 뭐 히스토그램이나 스캐터 플롯이나 뭐 파이 차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